인공관절 수명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골프 칠 수 있냐 없냐. 거리가 좀 줍니까? 이분도 뭐 거의 4단계 거의 붙었죠. 여기 보시면 붙어서 의사들의 스토킹이 시작된다. 닥터스 토킹! 박수. 자, 반갑습니다. 닥터스 토킹 사회를 맡은 구자성입니다. 오늘은 좋은 삼성병원 정형외과 김두열 과장님을 모시고 인공관절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인공관절인데 과장님이 인공관절의 그 라이징 스타로 제가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 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이들 찾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지를 보니까 다들 궁금할 만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 테니까 뭐 아주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통증은 없는데 가끔씩 구부릴 때 딱딱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관절염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게 관절염 맞나요? 증상에 따라 진단을 어떻게 하죠? 일단은 무릎에서 통증 없이 딱딱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외래로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통증 없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손 우둑우둑우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뭐 관절염하고 상관없을 뿐더러 소리가 나는 기전 자체는 일단 무릎 속에 있는 관절 액 속에 공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통증이 없이 소리만 동반하는 경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부종이 있거나 열감이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제 통증이 동반된다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있는데 이걸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가벼운 통증 주사 같은 걸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치료를 결정하는 데 따른 기준이 있나요? 예, 보통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관절염이거든요. 근데 관절염을 사실은 1, 2, 3, 4단계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이제 관절연골 간격은 유지되고 통증만 있는 경우를 1단계라고 하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골극이 형성되고, 3단계부터 이제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거든요. 4단계는 관절 이제 뼈랑 뼈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단계를 4단계라고 하고, 그래서 관절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 3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뼈랑 뼈가 이제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면서 부딪히기 시작되는 시점이 오면은 인공관절을 생각하실 시점입니다. 아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엑스레이나 뭐 CT, MRI 이런 영상 검사로 하게 되나요? 예, 진단 기준은 엑스레이로. 엑스레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요즘 인공관절 수술 뭐 과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인공관절 수술하는 장비도 많고 뭐 제품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비가 좋을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제품이나 장비에 따라서 수술 성적의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해외 학회나 이런 데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제품별로 뭐 코팅이 어떻게 돼 있고 재료가 어떻게 돼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후에 큰 차이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사가 정렬을 어떻게 하고 인공관절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공관절 수명에는 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이 잘 되면은 좀 더 쓰시고 수술이 잘 안 돼서 한쪽으로 마모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15년도 못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재수술은 항상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공관절도 재수술은 어려운 수술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뭔가를 한번 해놓은 걸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만큼 결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즘은 또 우리 수명도 길어지잖아요.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기를 늦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또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뼈랑 뼈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으로 잡거든요.
근데 너무 이 관절염 4단계 이상 돼서 뼈가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인공관절에서 이제 블록을 써야 된다거나 추가적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좋은 삼성병원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제 정형과는 아니지만 케이스들을 보면 뭐 각종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고령 환자도 많고 그런 분들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작은 의원급이나 작은 병원보다는 좀 내과나 외과 다른 과 이제 협진이 되는 종합병원급에서 하시는 게 사실은 안전하긴 하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내과 질환 있고 고령인 분들 인공관절 수술 보면 정형외과뿐만 아니고 뭐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 재활 이게 그 여러 의료진들이 팀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병원 상당히 좋죠. 엄청 좋죠. 사실은 막 다른 데 가면은 내과 선생님 한 분이 막 신장도 보시고 심장도 보시고 호흡기도 보시고 하는데 저희는 다 세부 전문이 있으신 과장님들 봐주시니까 훨씬 전문적으로 진료받으실 수 있으세요. 계속 근무하실 거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 역사는 꽤 됐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제 물론 우리 좋은 삼성병원도 로봇이 도입되고 있고요. 근데 로봇을 쓰면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좋은 게 있나요? 실제로? 네, 훨씬 좋죠. 로봇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수술 중간에 정렬을 로봇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관절 수명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다리 정렬입니다. 정렬이 안 맞게 되면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쪽으로 마모가 생기면서 통증도 생기고 인공관절 수명도 줄어드는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렬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예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후가 엄청나게 좋고 오래 쓰고 그리고 최소한 절개나 출혈이 다 최소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지 말아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로봇에서 이 사람이 하다 보면 한 번씩 이게 칼이 좀 더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로봇으로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로봇이 많은 수술을 도와주니까 또 듣기에 따라서는 같은 로봇을 쓰면 그 수술 집도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술의 성적의 차이가 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예전 수술처럼 집도의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건가요, 여전히? 예, 집도의가 누군지도 꽤 중요합니다. 수술의 절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로봇이 해주지만은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역량 자체가 중요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수련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과장님들이나 전공의들이 모여서 어제 수술했던 거 토론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피드백을 해서 최대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저희 병원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로봇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계속 생기는데 아까 이제 로봇을 하면 수술이 깔끔하게 계획대로 잘 된다는 너무 잘 이해했고 그러면 실제로 환자들이 수술 후에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수술과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작아지게 되고 필요 없는 프로시저들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증도 작고 보통 술 후에 재활도 빠르고 예후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 환자 입장에서 로봇 수술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네요. 단점 있습니까 혹시? 비싼 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수가를 보니까 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병원은 그렇죠. 어차피 다 그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는 수가는 다 똑같은데 일반 의사가 하는 것보다 재료대가 좀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더 추가한다 뿐이지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가를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이후에 환자들 회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던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나요? 간혹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일단 다리 정렬이 바뀌게 되면서 인공관절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인공관절하고 주변 조직들하고 조금씩은 이제 자리 잡는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 소리들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까지 조금 날 수 있는데요. 네. 시간 지나고 근력이 올라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소리가 난다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네요. 예,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그 수술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 운동을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될까? 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는 다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활동이 가능하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골프 칠 수 있냐 없냐. 골프 그렇죠, 칠 수 그렇죠. 있냐 없냐.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골프는 치실 수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거리가 좀 줍니까? 그거는 하기 나름 아니고요. 골프는 치실 수 있고 테니스 뭐 이렇게 갑자기 방향 전환을 요하는 운동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골프는 서서 그냥 회전만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수영이나 조깅이나 네. 이런 유산소 운동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운동이 사실은 수영입니다. 수영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길에서 뛰게 되면은 무릎 관절은 이제 체중을 계속 받으면서 중력에 가중을 받으니까 이제 근력이 크게 되는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안 받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수술하신 분들한테 수영이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 이해가 깊어질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 수술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68세 여자시고요. 이분은 그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산생활을 오래 하시기도 하셨고 매일 절을 하시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확실히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에 관절 간격이 많이 이 차이랑 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네.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더 자란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고 이건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쪽 골극들이 이렇게 뒤에도 그렇고 많이 자라 있죠. 그리고 요거는 다 붙었네요. 네, 무릎을 살짝 굽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절염 단계로 치면은 3단계에서 이제 4단계 넘어가는 시점이죠. 딱 적절한 시점에 인공관절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 정형외과 사진 보기 쉽네요. 바로 제가 봐도 진단이 됩니다. 네. 이건 술전 사진 서서 찍으신 건데요. 저희가 보통 정렬을 간단하게는 어떻게 보냐면 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이렇게 내려보면은 보통 바른 정렬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는데 이분은 약간 안쪽에 실리면서 무게 중심도 안쪽으로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결정했고 CT도 보면은 이게 CT 사진이네요. 네. 로봇 수술하기 전에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는 CT입니다. 이런 식으로 골극 자라 있고요. 골극 이제 이렇게 관절염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경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뼈랑 뼈가 닿으니 이렇게 좋은 해면골이 아니라 이렇게 경화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결정하셨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관절 간격 잘 맞고 옆에서 봐서도 이렇게 딱과 잘 맞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렬을 보면은 이제 내려 보시면 아마 가운데 이거를 잘 맞추는 게 핵심이죠. 중요한 네, 이게 로봇이 도와주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케이스가 있죠? 이분 더 고령이시네요. 네, 74세 여자시고 이분도 뭐 거의 4단계 거의 붙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붙어서 이렇게 인공관절 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렬도 이제 잘 맞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또 12에서 0으로. 환자들이 엄청 고마워하겠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엄청 고마워하시고 다 만족해 하십니다. 그 인공관절 했는데 내가 괜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술을 하다 보면은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만족해 하십니다. 너무 좋겠네요. 저도 원래 정형외과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과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공관절이라는 이게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덕분에 상당히 재밌고 유쾌하게 우리가 정보를 막 흡수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도 너무 무겁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공관절 수술 진짜 안전하고 안 아프게 잘 할 수 있거든요. 또 기저질환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병원 진짜 내과 선생님들 너무 잘 봐주시고 큰일 안 생기니까 안심하시고 오셔서 수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닥터 스토킹 첫 회 주인공이신데 뭐 저도 그렇고 과장님 그러고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예.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신 김두열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